정상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수열이 쭉 진행이 될 때 이 수열을 따라 나갔을 때요, 이 수열이 어디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열이 알파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 수열의 극한값은 알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죠. 그런데 이번 시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극한값의 계산. 이번 시간의 제목입니다. 이 극한값의 계산은 우리가 뭘 배우는가 하면 저번 시간에 벌써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들을 배웠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거지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앞에서 배웠던 그 수열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우실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서 구해지는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인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고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어떤 수열 AN이 있습니다. 그죠? 그 수열 AN을 몇 번째로? 무한 번째로 보내니 이 수열은 알파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수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수열 BN이 있는데 그 수열을 무한 번째로 보내보니 이 수열도 또한 베타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 성질들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자, 생긴 모양이 C 곱하기 AN처럼 이렇게 생긴 이 수열이 무한 번째로 쭉 따라가 보면 얘네는 극한값이 어떻게 될까요?를 계산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에서 이 C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AN 앞에 있는 여기에다가 붙여내지 말고 리미트 앞으로 이렇게 빼서 따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거의 극한값을 계산한 이 기술로서 얘네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1번에 대한 예를 한번 선생님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예. 이런 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5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런 수열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얘네를 우리가 비교해서 잘 보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 지점이 여기 어디? C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얘가 C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고 얘는 어디에 해당된다 보시면 AN에다가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극한값은 말입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5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n 플러스 1분의 2의 n-1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곱해져 있는 이런 애를 리미트 밖으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안에 있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 5를 리미트 밖으로 이렇게 빼낸 작용들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얘는 5 곱하기,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문제풀이에서 다뤘다는 내용이다. 그죠? 얘는 어디로 갔었죠? 2로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2로 갈 거고, 따라서 얘네는 어디로 간다고요? 10으로 가는 어떤 극한값을 가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기술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성질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이런 AN과 BN이 더하기 혹은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수열을 쭉쭉쭉쭉 따라가 보면 그거의 극한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얘네를 각각 따로따로 떼어서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로 다시 연결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예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두 번째에 대한 예를 한번 선생님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예인가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됐어요. 2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쭉 따라가 보면 물론 우리가 충분히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의 극한입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요. 뭐 2 마이너스 1분의 1 이게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2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요. 이게 두 번째 항이고 2 마이너스 9분의 1 이게 세 번째 항입니다. 그죠? 이렇게 쭉쭉쭉쭉 따라가 보면 2는 그대로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이 값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얘네를 쭉 따라가 보면 어디로 갈 수가 있다고? 2로 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2로 가까워진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는 우리가 뭐를 사용해서 이 2번의 기술을 사용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얘네는 우리가 AN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이쪽 부분을 뭐에 해당되는 BN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요렇게요. 이거는 따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고 얘네를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얘는 리미트 n이 어디로 가실 때? 무한번째로 가실 때 이걸로 쪼개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번째로 갈 때 n 제곱분의 1 이걸로 쪼개낼 수 있어서 얘네는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렇게 마이너스로 연결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쪼개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이 얘네는 극한값이 어떻게 되죠? 2 이렇게 가는 수열이 되죠? 얘는 당연히 2로 가실 거고 얘네는 어떻게 돼요? 분모에 있는 숫자가 계속 커지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네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겠다 이 뜻입니다. 됐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내용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한번 나오죠. 자, 세 번째로 하는 건 이게 두 개가 이 수열 모양이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수열로 또한 각각의 극한을 계산해서 서로 곱하면 이거의 극한값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세 번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얘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의 예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죠. 리미트 n이 무한번째로 갈 때 됐어요? 얘는 1 마이너스 n분의 1에다가 얘네는 2 플러스 n 제곱분의 5 요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한번 보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또한 얘는 어디에 해당되고 AN에 해당되고 얘는 어디에 해당되고 BN에 해당되어서 이 AN과 BN이 서로 곱해져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이 3번에 의해서 각각 따로따로의 극한을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요렇게요. 1-n분의 1 이렇게 뗄 수가 있을 거고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얘는 어떻게 해요? 2 플러스 n 제곱분의 5 이렇게 써낼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네의 계산은 뭐하고 똑같아서 이런 형태의 계산하고 똑같아서 이 리미트가 안쪽으로 하나씩 각각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리미트가 들어가면 얘는 얼마? 리미트 1은 1이 되실 거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0이 되어서 이렇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고 왼쪽 거를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말이에요.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리미트 2가 될 거니까 그죠? 얘네는 극한값이 어떻게 될 거고 2가 될 거고 얘네는 무한번째로 가는 요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얘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계속 커질 거니까요. 얘는 어디로 가까워진다? 0으로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플러스 제로 이렇게 되어서 요거 두 개를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얘는 1 곱하기 2 해서 얼마? 정답은 2다 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을 거다 이 뜻입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그 다음에 바로 네 번째 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번째로 가실 때 됐어요? 3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분의 됐어요? 1 플러스 n분의 2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우리가 들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모양 자체는 어디에 해당된다? 요 모양에 해당된다 이 뜻입니다. 됐어요? 요 모양도 3번하고 동일하게 이 리미트가 각각 떨어져서 이렇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처음에 안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분이라는 사실들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바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얘네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리미트가 아래 위로 각각 떨어져 아래 위로 각각 떨어지면 n제곱분의 1 요렇게 되실 거고, 분의 리미트가 위에다가 각각 붙어서 n이 무한번째로 갈 때 1 플러스 n 플러스 2 요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됐죠? 따라서 얘네를 계산하는 기술은 어디에서 똑같다고요? 이거 계산하는 기술하고 동일하고, 얘네를 계산하는 기술은 누구 기술하고 동일하고 얘네 기술하고 동일해서 얘네를 리미트를 각 취해주면 얘네는 극한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밑에는 3 마이너스 0 3 마이너스 0이 될 거고, 위에는 1 0 1 더하기 0이 되셔서 이해됩니까? 얘네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3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일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기가 아마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기억하셔서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선생님 어디에서 어떻게 쪼개지는지 사실 조금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이 공식을 조금 이거 좀 입에 담기가 조금 그런데요, 선생님이 후리자식 공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후리자식 공식이냐? 나쁜 놈이에요 얘는. 이 리미트는 n만 보면 완전 미치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더하기고 빼기고 곱하기고 막 상관없이 막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공식들을 외울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얘가 n만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싹 다 뚫고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죠. 어떻게 돼요? 얘도 곱하기도 필요 없이 리미트는 떨어져서 다 안쪽으로 싹싹 다 속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얘가 슉 다 뚫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쉽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 수일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기억하시기가 쉽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 수일에 대한 극한의 기본 성질은요, 이 기본 성질은 언제 써먹을 수 있느냐? 언제 써먹을 수 있느냐? 뭐예요? 이 AN과 뭐예요? 이 BN이 뭐 할 때? 각각 수렴할 때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얘를 수렴할 때 쓸 수가 있다고요.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에서 4번에서 여기에서 분모가 말이죠. 여기도 분모고요. 여기도 분모입니다. 이 분모들이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0이 되면 이 공식을 써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 두 가지. 그 바로 첫 번째가 이 수일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수렴할 때 아니면 이거를 뜯거나 붙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4번 공식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이런 내용들은 그죠? 우리가 이 사분 공식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 놓은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얘네도 또한 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2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도 또한 이 두 부분이 얘도 수렴,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얘네를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떼어서 계산하는 거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얘도 수렴 안 하고 얘도 수렴 안 하면 혹은 얘는 수렴하지만 얘는 수렴 안 한다면 이걸 어떻게 떼어서 리미트를 각각 떼어서 계산하는 게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겠죠? 전부 다 여기에서 이 얘들이 전부 다 각각 이렇게 수렴했고 다 수렴했기 때문에 얘네를 뜯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수일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수일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다음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우고 선생님이 다음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다음으로 배워볼 내용이 이때는 우리가 앞서 저 기본 성질은요 수렴할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 어떤 수열들을 우리가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 바로 첫 번째가 수렴하지 않는 애들의 기술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수열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수열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 이런 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얘네는 보세요. 이 n이 무한대로 가실 때요. 요것들을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n제곱은 또한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있는 덩치가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니 무한대분의 1이라는 모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니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씩 어떻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넣어서 생각할 게 아니고 저기 저 나중에 있는 그 애를 바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습에서 요걸 이렇게 넣어서 얘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무한대로 가겠네.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무조건 정답이 제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가 보면 그거의 극한값은 제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됐죠? 우리가 앞서 배워봤던 그 수일의 극한에서도 벌써부터 이런 형태로 생긴 밑에만 굉장히 커지고 위에는 가만히 있는 그런 형태의 수일의 극한은 다 0으로 나왔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기에서 예를 조금만 더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 예로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요. 이렇게만 커지는 게 아니라 얘가 루트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형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얘가 아무리 루트를 뒤집어 쓰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무한번째로 가게 되면 얘는 굉장히 커지는 무한대로 갈 거고요. 따라서 이거는 어디에 해당된다? 무한대분의 숫자꼴, 무한대분의 상수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얘네는 쭉 따라가 보면 이거의 결과값은 뭐가 된다고? 제로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됐어요? 요것만 잘 기억해 놓으면 이렇게 생긴 것들은 전부 다 0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몇 개만 배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 밑으로 n이 무한대로 n의 제곱에 플러스 5n 플러스 1분의 1 1은 너무 식상하니까 3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생긴 애도 보세요. 얘가 무한번째로 가면
얘도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될 거고, 즉 무한대로 갈 거고, 얘도 또한 무한대로 가서 이 전체가 무한대랑 무한대가 더해지니 엄청 큰 무한대가 되어서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는 어디에 해당되고 무한대분의 상수꼴에 해당되고 우리는 계산할 필요 없이 얘네는 뭐라고? 제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무한대분의 상수꼴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죠?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선생님이 무한대를 설명할 때 얘네를 약분해서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한 그 꼴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다 이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해법이 딱 정해져 있으니 그 해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법은요, 분모에서 가장 빨리 커지는 것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모 중에서 가장 빨리 커지는 애를 찾아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게 바로 해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4분의 2n에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극한의 계산이 여기에다가 1, 2, 3, 4 이렇게 넣어서 이 수열이 평평평평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기에는 이 일반항의 덩치가 너무 커서 그걸 살피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꼴인지 일단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다가 무한대를 잡아 넣으니 얘는 무한대로 갈 거고요. 여기에다가 무한대를 잡아 넣으니 얘도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하니 당연히 엄청나게 큰 숫자로 갈 거고 거기서 4를 빼봤자 어차피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위에도 2n에서 이 n의 값이 무한대로 가버리니 여기에다가 5를 더해주게 되면 이 전체가 무한대로 가겠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이거의 전체 모양은 n이 무한번째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그런 형태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해법을 적용시켜서 얘네를 풀어보려고 하면 여기에서 뭘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된다고요? 분모에서 가장 빨리 커지는 애를 찾아야 돼요. 누가?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얘가 가장 빨리 커지는 애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커질 거고 얘가 무한대로 커질 거니 이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커져요? 숫자가? 그렇죠. n제곱이 훨씬 더 빨리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얘네는 1, 4, 9, 16 이런 식으로 커지고 얘는 커지면 2, 4, 6, 8 이렇게 커질 거니까 훨씬 얘가 더 빨리 커지니 얘네를 가지고 분모 분자를 나누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해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했어요. 자, 얘네는 누구로 나눠준다고요?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게 되면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제곱분의 2n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분의 4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위에는 n제곱분의 2n 플러스 n제곱분의 5 이렇게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네는 약분시켜주면 1 플러스 n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얘네는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4 이렇게 될 거고요. 분의 이 위에는 어떻게 돼요? n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n 제곱분의 5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모양은 우리가 친숙했네요. 그죠? 바로 이 앞에서 배웠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얘네를 우리가 연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리미트가 각각 쪼개져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네는 이렇게 갈 거예요. 1 플러스 n분의 2에 마이너스 n 제곱분의 4 이렇게 쪼개질 거고 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요. 얘네는 n 플러스 2 플러스 n 제곱분의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 뜻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이 다음 단계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1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n분의 2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n 제곱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네요. 그죠? 이렇게 해요. 이거 분의 위에는 어떻게 돼요? 리미트가 각각 떨어져서 또 들어간다.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n 제곱분의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기본 성질에 의해서 얘네가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네가 각각 안쪽으로 슉슉슉슉슉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얘네는 뭐예요? 무한대분의 상수꼴 뭐예요? 0 얘네는 0 무한대분의 상수꼴 얘네는 0 얘네는 얼마요? 네 1이에요. 얘네는 얼마? 무한대분의 상수꼴 0 얘는 얼마요? 무한대분의 상수꼴 얘네는 0 이렇게 되겠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얘네는 결과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0 플러스 0분의 위에는 0 플러스 0를 하기 때문에 얘는 얼마요? 0이 바로 정답이 되시겠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앞에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기술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예를 하나만 더해서 여러분들을 예를 조금 한 번 더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선생님이 하나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어디로 가실 때? 무한대로 가실 때 3의 n 제곱에 플러스 n 마이너스 11분의 얘는 2n 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는 어떻게 돼요? 분모에서 찾는 겁니다. 분모에서 이거는 쏘리 일단 선생님 뭐부터 해야 돼요? 꼴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n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확인해 보면 얘네는 무한대로 갈 거고요. 얘네는 무한대로 갈 거고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로 가실 거고 거기에서 11 빼어봤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서 밑에는 무한대로 갈 거고 위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가니 얘는 무한대에다가 2를 더하니 얘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셔서 무슨 꼴이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해법을 적용하죠. 어디에서요? 분모에서 가장 빨리 커지는 거예요. 어디? 분모에서 가장 빨리 커지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n제곱이 빨리 커지냐 n이 빨리 커지냐? 당연히 n제곱이 빨리 커지겠다. 따라서 누구를 나눠주면 돼요? 분모 분자의 n제곱으로 아래 위를 나눠주면 되겠다 이 뜻입니다. 자, 해보죠. 얘네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3의 플러스 n분의 1이 되실 거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1이 될 거고요. 분의 얘네는 2 플러스 n제곱분의 2가 되실 거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선생님이 과정을 약간 생략을 했는데요. 생략하셔서 바로 계산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얘네가
얘가 두두둑 분리돼가지고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고 이런 상황이라고 여기에서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얘네를 극한 때려보면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꼴 제로가 될 거고 얘네도 무한대분의 상수꼴 제로가 되면서 얘네는 그냥 2죠. 얘네는 무한대분의 상수꼴 제로가 되면서 요거의 극한값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3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제로분의 2 플러스 제로니 3분의 2가 바로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다 쓸 필요 없이 한 이만큼만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겠다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예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예를 여기다가 적어서 해보죠. 잠시만요. 그 얘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에 n 플러스 3 분의 루트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이제 만났어요. 학생들이 루트만 보면 있잖아요. 분수 형태로 된 루트만 보면 무조건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유리화를 하고 싶어 해요. 유리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사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 루트가 있으니 유리화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막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고 유리화를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 이유 없이 유리화하는 건 사실상 그거는 문제를 풀이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제들이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를 하는 게 뭐 대부분의 어떤 솔루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유리화에다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구도를 잡아서 뭔가를 이렇게 솔루션을 풀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면 일단 꼴부터 확인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꼴이 무슨 꼴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가시면 꼴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플러스 2에다가 루트를 뒤집어 씌면 어차피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엄청나게 커지는 것과 엄청나게 커지는 걸 합해봐도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위에는요 그냥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따라서 얘네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해법은 분모에서 가장 빨리 커지는 것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계산한다라고 했죠. 그 어디에도 뭐예요? 유리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기술 그대로 얘네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누구로 나눠야 돼요? 제일 빨리 커지는 게 루트 n이 제일 빨리 커지겠죠, 그죠? 루트 n이. 그래서 아래 위에 루트 n을 이렇게 나눠줘 보겠다 이 말이에요. 루트 n분의 얘네는 루트에 n 플러스 2가 될 거고 플러스 얘는 루트 n분의 루트에 n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위에는요 루트에 n분의 비좁네요. 루트에 n 플러스 1 이렇게요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얘네가 이렇게 루트가 합쳐질 수가 있죠? 루트가 합쳐지면서 얘네는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1 플러스 n분의 2가 될 거고 플러스 얘네는요 루트가 합쳐지면서 루트에 얘는 1 플러스 n분의 3이 되겠다 이 뜻입니다. 요거 분해요. 위에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루트에 1 플러스 n분의 1이 되어서 됐죠? 이게 우리가 극한이 딱딱 치해지게 되면 얘네는 뭐예요? 얘네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꼴 제로가 될 거고 무한대분의 상수꼴 제로가 됐어요.
무한대분의 상수꼴 제로가 되어서 얘네는 제로, 얘네는 제로, 여기는 1,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1,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루트에 1 플러스 제로 플러스 루트에 1 플러스 제로분의 루트에 1 플러스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제로네요. 그죠? 그래서요?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하실 수가 있겠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까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풀이하는 방법과 예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극한값의 계산 세 번째 기술로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해법은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루트가 있을 때와 루트가 없을 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루트가 없을 때에는 최고차로 묶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한대로 가는 속도 차이로 계산을 바로 하는 기술들도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루트가 있을 때는 말이죠,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만드는 차수가 다를 때와 차수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차수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 1번과 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차수가 같다라고 하면 유리화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를 하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바로 보죠. 예를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n 제곱 마이너스 2n 얘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얘네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무슨 꼴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게 그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n에다가 무한대를 잡아 넣어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네,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또한 n에다가 무한대를 잡아 넣어주게 되면 2배의 무한대 되면 얘도 또한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네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앞서 선생님이 그 무한대를 설명할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또한 이것도 또한 뭐 그냥 단순하게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다 1 잡아놓고 2 잡아놓고 3 잡아놓고 이렇게 수위를 쭉쭉쭉쭉 적어서 요걸 따라가 보면 막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루트가 없을 때에 해당되니 뭐라고요? 최고차로 묶어서 계산한다라는 해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바로 한번 해보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최고차가 누구예요? n제곱이 최고차가 되겠죠. 그죠? 여기랑 비교해서 여기가 최고차가 되는 거니까 뭐로 묶으면 n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1 마이너스 n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네는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얘는 0으로 갈 거니 무한대 곱하기 1이 되어서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겠다고? 무한대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최고차로 묶어서 계산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바로 이거 딱 보자마자 얘는 바로 무한대로 가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수열과 이 수열을 한번 따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 이런 수열이 있어요. 이런 수열 어떻게 n제곱이라고 생긴 이런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숫자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요 9, 4의 제곱은요 16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를 쭉 따라가 보면 얘는 어디로 따라간다고요? 얘는 무한대로 따라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런 수열이 있어요. 어떤 수열요? 2n이라고 하는 이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얘네를 어떻게 첫 번째 항을 찾아보면 2, 두 번째 항을 찾아보면 4, 세 번째 항을 찾아보면 6, 네 번째 항을 찾아보면 8 이렇게 돼서 얘를 쫑쫑쫑 따라가면 얘는 쭉 따라가면 얘도 또한 어디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무한대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수열에서 이 수열을 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수열은요 이 두 개를 뺀 게 하나의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이렇게 빼어보죠. 1에서 2를 빼면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여기에서 4에서 4를 빼면 얘는 어떻게 돼요? 0이 될 거고 9에서 6을 빼면 어떻게 돼요? 얘는 3이 되나요? 됐어요? 16에서 8을 빼면 어떻게 돼요? 얘는 8이 되시겠네요.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빼어진 이 수열, 빼어진 이 수열이 뭐예요? 이름이 정체가 얘는 n제곱에다가 누구를 뺀 거예요? 2n을 뺀 거다, 그죠? 2n을 뺀 요런 수열이다 이 뜻이에요. 쌤이 노란색으로 적은 이거는요. 그러면 이 수열을 쭉쭉쭉쭉 따라가 보면 이걸 쭉 따라가 보면 얘는 어디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죠? 네. 이 수열도 처음엔 마이너스이지만 점점 숫자가 커져서 무한대로 간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수열은 무한대로 간다라고 우리가 답을 내어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얘네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는 스피드가 약 1, 4, 9, 16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무한대로 뛰는 반면에 얘는 2, 4, 6, 8 이렇게 조금 듬성듬성하게 얘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얘가 커진다 그죠? 선생님 말을 잘못했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빠르게 커지는 반면에 얘는 조금 촘촘하게 즉 조금 천천히 무한대로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네가 훨씬 속도가 빠르게 뛰니 이런 속도가 느린 애들을 빼어봤자 이거의 결과값은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무한대로 뛰는 속도차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핵심적으로 만드는 애는 바로 차수가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몇 차요? 2차고 여기는 1차니까 뛰어가다 보면 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무한대로 뛰니 얘가 1차로 쫓아가봤자 절대 못 쫓아간다. 그래서 이거의 차이는 무한대로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만나보자마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얘는 2차의 속력으로 뛰고 얘는 1차의 속력으로 뛰니 얘네는 두 개 빼어봤자 어떻게 된다고? 2차의 속력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이 뜻입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루트에 n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에 n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됐죠? 자, 이거의 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꼴이죠?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니 이걸 이렇게 뿅 잡아넣게 되면 얘는 무한대로 가죠. 얘네를 무한대로 뿅 잡아넣게 되면 얘는 무한대로 간다. 따라서 얘네는 꼴이 무슨 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다 이 뜻이에요. 됐죠? 그럼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루트가 있는 형태니까 잘 한번 보세요. 루트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누구를? 무한대를 만드는 차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한대를 만드는 차수는 몇 차예요? 제일 큰 애는 루트를 쓴 2차니 얘는 1차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됐어요? 얘네는요 2분의 1차가 된다 그죠? 2분의 1차가 지금 무한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차수 차이가 분명히 나죠? 차수 차이가 분명히 나니 얘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자, 해법은 1번과 같이 해법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의 해법은 최고차로 묶어서 계산하거나
무한대로 가는 속도 차이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1차랑 2분의 1차랑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빨리 무한대로 커지겠어요? 네. 당연히 1차가 무한대로 더 빨리 뛰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는 생각해보나마나 뭐가 된다고? 무한대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엄청나게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로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시는데 루트에 n제곱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얘를 한번 보시면 꼴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무한대를 잡아놓으면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얘는 무한대를 잡아놓으면 얘도 무한대로 가네요. 따라서 얘는 무슨 꼴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차수가 비교하기 전에 루트가 있네요. 루트가 있을 때에 해당이 되고, 루트가 있는데 차수가 어떻게 돼요? 얘는 몇 차요? 얘는 1차요. 왜요? 제곱이 루트를 쓰고 있으니까요. 됐죠? 얘는 몇 차요? 얘는 1차요. 차수가 1차로 어떻게 되고 있다? 같더라는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를 써야 된다고? 차수가 같으면 이 방법을 써야 된다. 그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이제 유리화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얘네를 유리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네를 유리화를 시켜보면 루트에 누구를 곱해야 돼요? n제곱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n을 곱해야 된다. 아래 위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n 여기에다가 누구를요? 루트에 n제곱에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n을 곱해주시면 되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정리를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얘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루트 2에 n제곱에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위에는 어떻게 되죠?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제곱이 되셔서 뿅뿅 없어지고 남아있는 애는 뭐가 남았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얼마가 남았다? 1이 남았다. 뜻이에요. 따라서 얘네 꼴을 살펴보면 얘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분의 상수꼴인 거를 아실 수가 있고,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바로 제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까지 쭉쭉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